속보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손흥민의 이름이 선발 명단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전세계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우승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던 그가 마지막 기회라던 무대에서마저 벤치에 앉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꺼내들고 조용히 일어섰고 단 20분 만에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며 토트넘의 첫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눈물, 환호, 그리고 대한민국을 울린 이 역사적인 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의 순간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입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관리해온 물리치료사죠. 그저 통증을 풀어주는 사람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일이란 결국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부상에서의 회복은 물론이고 좌절에서의 회복 후 때론 자신을 잃어가는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일이죠.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한겨울이었습니다. 훈련장 밖엔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날이었고 나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치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더니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그에게서 나는 어떤 묘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예의상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이 느껴졌달까요? 그게 손흥민과 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인 근육 관리와 회복 루틴을 위해서였지만 나는 곧 그가 단순히 몸을 다루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치료 중에도 늘 팀 상황을 묻곤 했죠. 어제 다친 그 친구는 괜찮을까요? 오늘 훈련은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 몸보다 팀 전체를 더 걱정하는 선수는 드물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잠깐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단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재활 훈련도 일반 선수 훈련만큼 집중해서 해냈고 스트레칭 하나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각도를 조절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재활 도중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빠지면 팀 리듬이 깨질까봐 걱정돼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번 진심이었고 몸을 움직이는 방식도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똑같이 무게감 있는 보기 드문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훈련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불 꺼진 실내 구장에서 누군가 혼자 드리블 훈련을 하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손흥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내일은 더 잘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그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보다 그의 모습이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시즌 중반 연패에 빠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선수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런데 손흥민은 훈련이 끝난 뒤 일부러 나를 찾아왔습니다. 루카, 오늘 운동장에 함성 녹음 틀어줄 수 있어요? 조용한 훈련장의 관중 소리를 틀어달라는 요청이 의아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틀어놓자 그는 관중이 가득한 것처럼 행동하며 세레머니까지 연습했어요. 지금 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기는 장면을 매일 상상해야 하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가끔 한국에서 온 팬들이 써준 편지를 내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루카, 이거 좀 보세요.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경기를 본대요. 그는 그런 팬들의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는 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SNS 메시지를 확인하며 흐뭇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뛰는 게 아니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국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항상 등에 업고 뛰는 거구나. 그와 나눈 대화는 대부분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짧은 대화 속에도 그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루카, 우승이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요. 그 말은 언뜻 가볍게 들릴 수 있었지만 나는 그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쫓아왔을 수많은 무대에서 그는 언제나 준우승이라는 단어와 함께였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나는 옆에서 충분히 봐왔습니다. 7년 동안 수많은 선수를 치료해왔지만 손흥민만큼 일관된 태도와 끈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명성과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할 줄은 알았지만 절망하는 법은 모르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유로파리그 결승전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치료실에 나왔고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치료 침대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어깨는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밀어주던 내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 오늘 무슨 날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등을 한 번 더 깊게 눌러주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무슨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유로파리그 결승전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고 선수들은 모두 말없이 각자의 루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누군가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흔들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모두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치료실에 도착해 말없이 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어깨부터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의 몸에서는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오일을 발라 어깨를 눌러드리고 있는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마사지를 받던 그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루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 안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간절함이 그 짧은 한 문장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려드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말이라는 건 때로는 너무 가벼워서 깊은 마음 앞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훈련장 바깥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자들과 팬들이 경기장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태극기를 들고 선 어린이부터 조용히 기도하듯 서 있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그는 그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진을 더욱 오래 바라보시는 모습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오셨는지 그리고 사진 속 가족과 조국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신지를요. 훈련이 시작되자 그는 묵묵히 자신의 루틴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어깨를 툭 치며 분위기를 풀어주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표정은 오직 집중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여느 때처럼 정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시선도 깊어 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치료실로 돌아온 그는 오른쪽 허벅지를 조용히 내미셨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발목 접질림, 무릎 타박, 크고 작은 통증과 재활의 반복.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이라는 한날을 향해 축적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갈망이 남아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코치진과 스태프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순간기를 의심했습니다. 팀의 주장이고 가장 믿음직한 베테랑인 그가 결승전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그가 통증을 참으며 뛰어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컨디션을 우선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수들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식판을 받아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지만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에너지바를 하나 건네드리자 억지로 몇 입 드시곤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이 별로예요 라며 웃으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씨면 잘 풀리면 좋겠네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도 깊었습니다. 저는 그저 물을 한 잔 더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그에게 모든 운이 따르기를. 치료를 마치신 뒤 그는 자신의 축구화를 조용히 정리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고 축구화 밑창을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두드리시더니 신발끈을 하나하나 천천히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라커룸 한쪽 구석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신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는 군인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손흥민 선수에게 단순한 결승전이 아닌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삶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침 저 역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그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결승전이 열리는 그라나다의 구장은 전날까지 소란스러웠지만 정작 경기 당일 아침부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라커룸 안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선수들 각자 손에 뭔가를 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텀블러를 만지작거리거나 평소보다 더 느리게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건 분명했지만 그 침묵에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눌려 말을 아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와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의 모습은 평소 그가 보여주던 환한 웃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을 다잡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라커룸 정면에 섰고 선발 명단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순으로 이어지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명, 두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옆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고 눈동자엔 작은 떨림이 맺혔습니다. 평소엔 이름이 불리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하셨는데 이날만큼은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까지 불렸을 때 저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커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차라리 음악이라도 흐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깊었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몇몇 선수가 선발 명단에 들었다는 안도감으로 작게 웃었고 누군가는 유니폼을 챙기며 출전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신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이마를 덮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지난 시간을 되짚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저 말없이 손을 얹은 채 아주 가볍게 눌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웅의 시작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드럽게 웃으며 또 영화 대사 같은 얘기 하시네요 라며 넘기셨을 텐데 이날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드시고 저와 눈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터지지 못한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고 그 중에는 분명히 서운함도 있었지만 더 크게 보인 건 아주 오랜 시간 참고 버텨온 이가 보여주는 고요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곧바로 짧은 말 한마디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림자만 15년을 뛰었어요. 그 말은 속삭이듯 낮았지만 칼처럼 정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자리에서도 묵묵히 뛰어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패배주의자가 아니었고 실망에 쉽게 무너지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그림자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건 그만큼 깊은 좌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동지감이었고 존중이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물병을 들어 천천히 입에 대셨고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손톱으로 유니폼의 엠블럼을 몇 차례 만지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몇 년 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한 시즌 그는 후반기 내내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경기를 뛰셨습니다. 매 경기가 끝나면 치료실에 거의 쓰러지듯 들어오셨고 말없이 치료를 받으신 뒤에는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셨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이 결승전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말없이 부서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요.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함께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축구라는 건 결국 공 하나로 울고 웃는 스포츠이지만 선수 한 명의 마음속엔 수십만 번의 패스보다 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이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발 명단 발표가 끝난 뒤 라커룸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의 출전 여부를 확인한 뒤 조용히 웜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테이핑을 받거나 유니폼을 정리하며 묵묵히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고 저는 그의 바로 옆에서 말없이 함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눈에 띄는 부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독님 쪽으로 향하셨고 두 사람은 라커룸 구석 한편에 자리 잡은 소파 옆으로 이동해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그 대화의 결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시선은 단단했고 손흥민 선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계셨습니다. 감독님은 한참을 말하셨습니다.
두 손을 사용해 설명하는 장면도 있었고 잠시 침묵을 주며 손흥민 선수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순간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처음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히 무언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자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 앞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방을 열고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주장 완장이었습니다. 조용히 완장을 꺼내든 그의 손끝은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완장을 꺼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작은 천조각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 사명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조심스럽게 완장을 자신의 팔에 둘렀습니다. 끈을 매고 나서도 한참 동안 완장을 다시 쳐다보셨고 그 순간만큼은 라커룸 안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미소 속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 팀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선수들이 유니폼을 다 챙기고 경기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치자 손흥민 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습니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고 손바닥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우린 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손흥민 선수를 지나친 뒤 고개를 다시 돌려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을 보며 느꼈습니다. 리더십이란 앞에서 무언가를 끌고 가는 힘만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든 중심을 잡고 버텨주는 힘이라는 걸요. 그는 경기장을 뛰는 선발이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그라운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날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자세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니, 단순히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런 순간에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표정에 드러내거나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르셨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는 것을 선택당한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장을 팔에 두르고 조용히 동료들의 등을 밀어주며 여전히 팀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뛸 수 있는 사람이 선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진짜 선수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팀의 분위기와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손흥민 선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아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웸블리 스타디움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팀의 팬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이며 응원을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을 찢을 듯한 에너지로 경기장을 감쌌습니다. 전광판의 조명이 반짝이는 가운데 선수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포지션을 잡았고 경기는 아주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벤치 옆에 치료 테이블에 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고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벤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결코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한순간도 집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체 선수들이 초반에는 자리에 앉아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곧 일어나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몇 분마다 다시 일어서 워밍업을 반복하셨습니다. 특히 오른쪽 햄스트링을 자주 만지시며 근육을 세밀하게 느끼시는 모습에서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경기 투입을 위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볼보이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달리기를 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몸의 감각에 예민하셨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분명 달랐습니다. 준비를 넘어서 기다림이 곧 시작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관중석 위쪽에서는 수많은 태극기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서울의 새벽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 팬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으로는 경기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뛰고 계셨던 겁니다.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이 시작되었을 때 토트넘은 1-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존슨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던 순간은 모두를 환호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은 점점 거세졌고 우리 수비진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치진 바로 옆에서 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한쪽 눈은 항상 손흥민 선수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밍업을 멈추지 않으셨고 특히 후반 6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눈빛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분한 집중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표를 향한 갈망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상의 지퍼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그는 혼잣말로 지금이다, 아직이다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그 소리를 들으며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었고 마음속에서 이미 경기를 상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67분이 되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벤치를 향해 돌아서셨고 순간 손흥민 선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천천히 손을 들며 코치에게 교체 사인을 보내셨고 이어서 교체 카드가 심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위에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가 떴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터질 듯한 함성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팬들의 태극기 응원은 더욱 거세졌고 웸블리의 좌석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중계 카메라마저 손흥민 선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어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자. 그 말은 단순한 출전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승부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트레이닝복을 벗으셨고 몸에서 김이 피어오를 정도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한 번 더 조여 매시고 가볍게 손목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이드라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지금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지난 수많은 경기에서 그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가 뛰는 것이 곧 이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빛날 시간이 왔습니다. 제 심장도 그 순간 선수 못지않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일어섰을 때 경기장 안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해 쏠렸고 마치 한순간에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광판의 등번호가 떠오르고 교체 신호가 주심에게 전달되자 웸블리 스타디움은 또 한 번 거대한 함성에 휩싸였습니다.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외쳤고 어디선가 캡틴 손이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트레이닝복 상의를 벗고 가방에서 꺼내든 주장 완장을 조심스레 팔에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사명을 다시 짊어지는 사람의 손길이었고 그 팔 위에 감기는 붉은 완장은 축구선수 이상의 존재, 한 팀의 리더이자 한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숨죽이며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라인 쪽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잔디 위에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초록빛 그라운드를 다시 밟는 그 첫걸음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였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터치라인에 발을 얹는 순간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울먹이는 얼굴, 흔들리는 태극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응시하는 수많은 팬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체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이 한 걸음은 누군가에겐 꿈의 실현이었고 누군가에겐 희망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와의 하이파이브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배려가 느껴졌고 마치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암묵적인 교감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빠르게 자신의 포지션으로 향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자연스럽게 집중됐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볼 터치는 아주 짧은 패스였습니다. 단순한 연결이었지만 그가 공을 터치하는 순간 웸블리 관중은 폭발적인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그 짧은 터치 하나로 경기가 달라질 것임을 예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등장 이후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조심스럽게 패스를 주고받던 선수들이 좀 더 자신있게 전진했고 몸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살아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지 경기의 한 조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위기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벤치 옆에 서 계시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님도 그런 변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교체 직후부터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셨고 수첩에 무언가를 간단히 메모하신 뒤 두 팔을 가볍게 교차시키고 그라운드를 응시하셨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정확히 맞춰진 것을 확인한 듯한 안도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적응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중심이 되셨습니다. 공을 받으면 시야가 넓었고 몸의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수비수들의 압박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임을 조율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다루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톤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무대의 주인공이 섰구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고 훈련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책임감 속에 버텨오셨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모든 조명이, 관중의 시선이, 팀의 흐름이 모두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조용히 치료 침대에 앉아 제게 웃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진짜 무대 위에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투입된 직후 저는 곧바로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 공을 받기도 전에 먼저 시선을 들고 넓은 경기장을 한 바퀴 스캔하셨습니다. 공을 쫓는 눈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구조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수는 단순히 교체 공격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설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뛰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눈은 수비진의 간격, 미드필더의 위치, 맨유 측의 압박 시작점을 정확히 읽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다음 10분이 흘러갈지를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맨유는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뒤에도 1-0 상황을 빠르게 뒤집기 위해 전방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바로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 중앙 라인을 직접 커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대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는 거리를 좁히며 공간을 막았고 수비수들에게 손짓으로 라인을 당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비진이 순식간에 라인을 정비하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결코 전방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라운드 전체를 무대로 삼고 있었고 자신이 전술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공을 받을 때마다 침착했고 패스는 날카로웠습니다.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짧은 터치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동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마무리하기보다는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에 집중하셨고 그 결과 팀 전체가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이 반대편에 있을 때도 손흥민 선수를 보는 동료들의 눈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시선을 돌리고 그의 위치에 맞춰 자연스럽게 서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 나침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짓 하나, 시선 한 번으로 전체 전술의 흐름을 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작은 손짓 하나로 동료가 공간을 비켜주었고 고개만 끄덕여도 미드필더가 라인을 내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라운드 위에서 이어졌고 팀은 점점 하나의 단단한 유닛처럼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도 그런 변화를 감지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방향을 바꾸거나 수비를 도우러 내려올 때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단순히 드리블이나 슛 같은 액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점점 토트넘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수 한 명의 투입이 이 정도로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슛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라운드를 이끌고 동료들을 안심시키고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정돈해주는 중심이 되셨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반응하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도 같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이 팀의 한 조각으로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2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큰 임팩트를 남기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경기는 점점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고 맨유 선수들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단 한 명의 존재가 그라운드 위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날 경기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팀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하며 모든 시선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토트넘의 주장이자 정신적 리더로서 진짜 전장의 핵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분이야말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시계가 80분을 가리키는 순간 맨유는 전술을 완전히 바꾸고 마지막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공격 자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비 라인까지 올라오며 무차별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 흐름을 느꼈고 벤치에 앉아있던 저 역시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을 포기한 채 수비 진영까지 내려오셨고 측면으로 빠르게 침투하던 레시포드 선수를 향해 망설임 없이 스프린트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수비수보다도 적극적이었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공간을 줄이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 상황에서 크로스를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빠른 커버로 인해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지연되었고 우리 수비가 진영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 경기 후반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몇 분 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페르난데스가 공을 잡고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려 했고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한 발 먼저 몸을 날려 그 패스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 수비진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왼쪽 봐요. 왼쪽 침투 들어와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절박했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그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지 공격수로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팀의 눈과 귀가 되어 그라운드를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리더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85분경 맨유가 코너킥을 얻어내자 라커룸 분위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수건을 무의식 중에 더욱 세게 움켜쥐었고 순간적으로 숨조차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키가 큰 맨유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모두 긴장한 채 공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코너킥이 올라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을까 말까를 고민하다 끝내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더벤 선수가 온몸을 던져 헤딩으로 공을 걷어냈지만 그 공은 다시 맨유 선수의 발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카리오 골키퍼가 환상적인 반사신경으로 낮게 깔린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고 막아낸 직후 경기장 전체가 폭발하듯 환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곧장 피카리오에게 달려가 그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격려하셨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함께 견뎌낸 동료로서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는 지쳐 보이는 동료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팀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제 눈에는 땀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고 발끝 하나 움직일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시계는 87분, 88분을 넘기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체감상 1분이 마치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심이 추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4분. 단지 4분이지만 그 4분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분, 맨유가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리킥. 골대에서 약 25m 거리.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세팅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 결투 장면처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을 향해 빠르게 벽을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며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치 그는 선수이면서 동시에 감독처럼 전체 흐름을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순간 제 시간 감각은 완전히 느려졌습니다. 마치 그 공 하나에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은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웸블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또 한 번 환호성을 터뜨렸고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땅을 짚으셨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는 마지막 1분까지도 집중력을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골을 넣기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10분, 그 시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저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주심이 마지막 휘슬을 불기 위해 호루라기를 입에 가져다 댄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휘슬이 경기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지난 15년을 응축한 하나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마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초간 멍하니 서 계시다가 두 손을 하늘로 치켜 올리셨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 위에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집약된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감정이 그 몸짓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15년간의 수많은 도전, 실패, 재기, 희망, 그리고 믿음이 쌓이고
또 쌓여 마침내 흘러나온 모든 감정의 집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고 들고 있던 치료 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해서 저는 그대로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그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포옹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로, 기쁨, 존경, 감동, 모든 단어들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셨습니다. 루카, 이게 진짜예요? 그 말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대사 같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를 믿으며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또렷하고 흔들리지 않게 답했습니다. 현실이에요, 손.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제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지만 그 확신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곧 동료 선수들이 몰려와 손흥민 선수를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그를 끌어안았고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것은 그들이 단지 우승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승은 단지 하나의 트로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선수의 인내, 헌신, 그리고 리더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석 쪽을 바라보자 수많은 한국 팬들이 태극기를 높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관중석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경기를 지켜봐준 이들에게, 늘 믿어준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꿈꿔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경기장 전체에 퍼져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단순히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을 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진정한 스포츠의 감동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을 차고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의 눈물은 그런 감정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 무릎 꿇고 흘린 그 눈물은 단지 기쁨만으로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참으며 묵묵히 달려온 인내, 때로는 외로웠던 희생, 그리고 끝내 자신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단지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닌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세상 앞에 자신의 진심과 가치를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상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UEF의 관계자들이 트로피와 메달을 들고 조심스럽게 경기장으로 들어왔고 스타디움 전체가 조용해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기장의 조명이 트로피 위로 모아지자 은빛 표면이 찬란하게 반짝였고 마치 지난 90분의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중들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시선을 집중했고 선수들은 천천히 줄을 맞춰 단상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줄의 뒤쪽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앞서거나 주목을 받기보다는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차례를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말없이 앞을 응시한 채 자신만의 리듬으로 호흡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차례가 다가오자 저는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선수들이 한 명씩 메달을 받고 지나갈 때마다 제 눈은 오로지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가 UEF의 임원과 마주섰고 임원은 메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도 그는 얼마나 진심을 다해 이 무대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도달한 확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로피를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장이자 팀의 얼굴로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걸어나가자 관중석에서 다시 거대한 환호가 터져나왔고 팀 동료들도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두 손으로 트로피의 양쪽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 트로피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15년의 기억, 그 수많은 부상과 좌절, 그리고 기약 없는 희망들이 단숨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두 손을 힘차게 들어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웸블리 스타디움 전체가 울렸습니다.
폭죽이 터지고 색종이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그 트로피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린 채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팬이 건넨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허리에 두르시고 그 상태로 다시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토트넘의 주장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동시에 수많은 한국 팬들의 염원과 자부심을 함께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나라와 팀, 그리고 하나의 세대가 겹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트로피를 들고 동료들과 함께 경기장을 돌기 시작하자 팬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팬들은 손을 흔들고 어떤 분은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손흥민 선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들어 화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은 벤치에서 두 손으로 박수를 치고 계셨고 그 눈가를 조심스럽게 훔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 역시 여정을 함께 해온 한 사람이자 손흥민 선수를 누구보다 신뢰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료 테이블 옆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천천히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이 장면이 단지 우승의 순간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서사가 완성되는 마침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그 보상을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해내셨네요, 손. 그리고 제 손에 남은 테이핑 자국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매 경기 전마다 손흥민 선수의 허벅지와 발목을 감싸던 그 테이프는 이제 필요 없을 만큼 그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트로피는 단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아니라 15년간 이어온 그의 노력, 끈기, 리더십,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가장 값진 상징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선수들은 모두 라커룸으로 돌아왔고 그곳은 하나의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물병을 터뜨리며 서로를 적시는 선수들, 수건을 목에 걸고 흥분된 얼굴로 춤을 추는 이들, 휴대폰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까지 우승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쁨이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한쪽 벽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늘 그랬듯 그는 누구보다 기쁘면서도 가장 차분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곁을 바라보았고 그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트로피를 옆에 세워두고 잠시 화면을 켠 그는 셀카 모드로 전환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정리하시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셀카는 금세 끝났고 그는 그 사진을 곧장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셨습니다. 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챔피언. 토트넘 가자. 너무도 짧고 간결한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수없이 무너진 꿈, 수술대 위에서 흘린 눈물, 팬들에게 보낸 약속, 그리고 오늘 밤 마침내 이룬 증명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단 6단어 속에 고스란히 응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고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로드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과 수만 개의 좋아요가 쏟아졌고 전 세계 곳곳에서 손흥민 선수의 SNS를 캡처한 이미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들은 물론 뉴스 채널, 문화 칼럼, 심지어는 경제지까지 그의 그 짧은 한 줄의 의미를 덧붙이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감정의 절제, 리더의 품격, 한국의 자존심, 그리고 침묵의 메시지라는 말이 제목으로 달렸고 어떤 언론은 그 한 줄이 15년의 서사를 대신했다고 적었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이들도 그 글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에는 우리는 오늘 당신을 보며 희망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님, 이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글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우승 인증이 아니라 팬 모두에게 돌아가는 응답이자 선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댓글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읽고 계셨고 눈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그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전했고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이 뭔가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버텨온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한 줄은 단지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이뤄낸 여정을 기념하는 방식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손흥민다운 방식의 대답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차분한 그였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복잡한 언어 대신 담백한 표현을 택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 속에 수많은 감정이 압축되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라커룸의 한켠에 앉아 그 게시물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장보다도 강력한 감동은 결국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글은 그 진심이 어떤 말보다도 명확히 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챔피언, 토트넘 가자. 그 문장 하나가 수많은 경기보다 더 길고 깊은 여운을 남긴 이유는 그것이 단지 선수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생한 여정 전체를 압축해 담은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제가 끝나갈 무렵 경기장도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선수들 역시 분주했던 흥분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피의 반짝임도 터지던 폭죽 소리도 이제는 잔잔한 여운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라커룸은 여전히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7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단 한 줄,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그대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맺고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한 번 더 껴안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장면이 스쳐갔는지 모릅니다. 훈련 직전 얼음찜질을 하며 나눈 짧은 농담, 햄스트링이 찢어졌을 때 고통을 참으며도 팀을 걱정하던 얼굴, 경기에서 패한 날 밤늦게까지 남아 재활 운동을 하던 그의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더 많아.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치료사였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사람으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존중과 배려로 사람을 대했으며 작은 인사 하나도 결코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팀버스 앞에서, 훈련장 복도에서, 심지어 경기가 끝난 직후에도 그는 항상 정중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건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단지 제가 맡았던 선수 중 하나가 아니라 삶의 동료이자 인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는 트로피를 가방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소중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와 함께 정리하지만 그는 트로피를 계속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경기장 복도를 걸을 때도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도 손에서 그 트로피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듯 그 트로피를 안고 있었고 그것은 단지 메탈 조각이 아닌 그의 15년 인생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뒤에도 그는 여전히 그 트로피를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고요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수많은 대화들이 그 고요 속에서 다시 떠올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버스 안의 적막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느껴졌고 그 호흡 속에 안도와 평온, 그리고 오랜 갈증이 해소된 후에 묵직한 여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접히고 다른 그 사진은 오랜 시간 그의 곁을 지켜온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축구공을 품에 안은 어린 손흥민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트로피를 든 지금의 그의 모습이 조심스레 합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고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신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넌 진짜 해낸 거야, 손. 어떤 말보다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존경, 동료로서의 축하,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모두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지 하나의 우승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인내와 진심 그리고 열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넘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우승 없는 스타가 아닙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무대에서 늘 한 걸음 모자란 결과만을 안아야 했던 선수였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유독 트로피만은 멀게만 느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식어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 스스로에게, 팀에게,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버티고 견디며 달려온 모든 이유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우승은 단순히 하나의 시즌을 장식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인생과 경력,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결심과 고통, 믿음과 인내가 하나의 상징으로 정리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로피는 동시에 종점이 아닙니다. 그 역시 그렇게 말했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축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훈련장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몸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부상으로 무대에 서지 못했고, 어떤 날은 마지막 순간의 실수로 승리를 놓치었으며, 또 어떤 날은 자신이 아닌 팀 전체가 무너지며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 순간마다 그는 절대 자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책은 했지만 주저앉지는 않았고, 포기는 했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외로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그 모든 장면을 함께 지켜보았고, 때로는 치료사의 손길로, 때로는 침묵의 동반자로 그의 어깨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팬들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영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꿈과 인내, 책임감을 증명해낸 한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용기를 얻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린아이들의 눈을 볼 때 가장 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메시나 호날두를 따라하지 않고 손흥민의 동작을 따라하며 뛰어다닙니다. 그의 이름을 외우고 그의 플레이를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실력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단지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옆에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그의 몸을 관리하고 회복을 도우며 또 다른 여정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웃을 것이고 다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떤 시즌은 성공적일 것이고 어떤 날은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축구를 단순한 스포츠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축구는 인생이고 책임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늘 무언가를 말하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다 담지 못하는 마음을 발끝과 눈빛, 그리고 뛰는 자세 하나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매번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큰 부분이 그와 함께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군가의 여정 한복판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권이자 보람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이 우승으로 하나의 길을 마무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확고한 동료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그 다음 챕터는 지금 막 쓰이기 시작했습니다.